캐나다 출생의 미국 미술가 아그네스 마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추상 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미술가입니다. 아그네스 마틴은 가로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캔버스 위에 하얀색의 젯소를 발라 화면을 준비하고 그 위에 자를 대고 연필로 일정한 간격의 선을 그은 다음 묽고 옅고 은은하고 투명한 색을 띠처럼 칠합니다. 아그네스 마틴의 활동 시기는 195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1950년대 미국 미술에서는 Abstract Expressionism, 추상표현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미술의 움직임으로 액션 페인팅의 잭슨 폴록, 생면추상의 마크 로스코가 대표적인 미술가입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상이 아닌 추상의 미술 언어로 눈에 보이는 시각현상이 아닌 미술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그네스 마틴은 추상표현주의가 미국 미술을 주도하던 시기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고 그녀의 회화 또한 추상표현주의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 대학을 졸업한 마틴은 1952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모던 아트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뉴멕시코에서 몇 년간 미술을 가르치다 1957년 뉴욕으로 이사해 미술가로 활동했습니다. 마틴은 로워 맨하튼 코엔티 슬립에 작업실을 마련했는데 로버트 인디애나, 엘스워스 켈리, 잭 영거만 등 다른 미술가들도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미술가 바넷 뉴먼이 마틴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고 블랙 페인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앳 라인하트는 마틴의 멘토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의 작업에 주목했던 갤러리스트 베티 파슨스는 그녀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입해 주어 작업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틴의 작품 생애 중 초기에 해당됩니다. 1950년대 제작된 마틴의 작품을 보면 초현실주의가 연상되는 바이오모픽, 생물 형태의 형상들이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을 신비한 기호처럼 떠다닙니다. 제현적인 구상미술에서 벗어나 자신의 추상미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작품입니다. 1958년작 헤더를 보면 바넷 뉴먼의 생면추상이 떠오릅니다. 흥미롭게도 추상 표현주의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 이 시기의 그림들로부터 마틴은 의도적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 캔버스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미술가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추상 언어를 발견하고 있을 때 마틴은 회화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어갑니다. 이때 마틴은 동양의 선불교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채우기보다 비움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근원에 다가가려는 선불교의 명상적 접근 방법은 마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명상을 창작의 실천 방식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회화는 1960년대에 접어들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은은하고 옅은 단색조의 바탕 위에 연필로 그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단순한 선들이 나타납니다. 그려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떠오른 영감을 작은 노트에 옮기고 크기와 비율을 정확히 계산한 후 정사각형의 캔버스에 다시 한번 옮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틴의 주제는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대상들의 외형을 따라 그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에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고 군더더기를 계속해서 비워내면서 정제되고 남은 마지막 결정체를 그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 반복되면서 마틴의 추상작품은 탄생했습니다. 1967년 마틴이 크게 의지했던 라인하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작업실이 있던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가난했던 미술가들이 하나둘씩 떠났고 마틴 역시 아무런 기약 없이 뉴욕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의 뉴욕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정처 없는 여행길에 오른 마틴은 18개월 동안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 지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1968년 뉴멕시코 메사 포르탈레스에 정착해 집을 짓고 1977년까지 살았습니다. 메사 포르탈레스에 정착한 마틴은 1971년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작업들 중에서 가장 흡입력 있는 마틴의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옅고 투명하고 청명한 회색조 바탕 위에 화면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규칙적인 색띠들이 여러 방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모든 작품들의 가로 세로 크기는 동일합니다. 모든 작품에 나타나는 색띠들은 화면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며 색띠들의 배열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어떤 작품에는 구체적인 제목이 붙어 있지만 다수의 작품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색띠들이 화면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도록 걸려 있지만 이 색띠들을 그릴 때는
캔버스를 90도 돌려 위에서 아래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마틴의 작품에 나타나는 패턴의 반복성 때문에 그리고 미니멀리즘 작품들과 함께 전시한 이력 때문에 마틴의 작품을 가끔 미니멀리즘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틴의 작품은 작가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미니멀리즘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니멀리즘이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제시했던 것은 작품에 내재된 모든 감정, 의미, 상징 등을 제거하고 objecthood, 대상성 그 자체만을 남겨두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 마틴의 작품은 형태와 형식은 미니멀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감정의 최대한을 불러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막시멀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뉴멕시코 갈리스테오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긴 마틴은 1993년까지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작업을 이어갔고 1993년부터 타오스의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200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틴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연작으로 순수한 사랑, Innocent Love를 그렸습니다. 쇠약해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캔버스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가로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채는 빛이 나는 것처럼 맑고 밝고 청명해졌습니다. 그녀의 영감을 단어로 옮긴 제목은 삶과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의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생 동안 세상에 등을 돌리고 캔버스를 바라봤던 아그네스 마틴의 단조로운 작품들은 많은 감상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예술적 진정성이 녹아있는 마틴의 작품들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선사해 줍니다. 아그네스 마틴의 걸작들은 2024년 8월 25일까지 강릉 소롤미술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